이재명의 말들을 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말했어요. 배당 촉진제 준비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 말이고요. 거의 나라를 흔드는 수준의 진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센 발언이고 사실은 코스피가 지금 대통령 취임 넘겼는데 코스피가 2,900을 돌파했습니다. 배당 촉진제. 배당 대통령이라고 부른 게 오늘 처음이 아니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 촉진제. 국민이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배주주들이 배당의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허걱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하나에 허걱을 느낍니다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방금 서은봉님처럼 좋잖아?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다 느끼실 거라서 괴리가.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는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왕님 하시어 저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 실제 무슨 법률적인 입법적인 제도 변화 없어도 저거 하나로 그냥 시장은 심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런 발언과 방문 자체가 주식 부양이죠. 뭐가 문제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배당을 많이 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주도 기업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미국의 주식 투자자다. 배당도 따박따박 받고 좋아. 어떤 기업들의 주식일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당 따박따박 아싸!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는 미국의 종목들이 예를 들어 나스닥 그냥 쉽게 하이테크 기업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ROE가 높죠. 한국에 비해서. 그거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데 전부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페이스북이죠. 엔비디아. 이게 뭐냐 하면 테크 기반 이런 회사들 물적 자산 포트폴리오 조사하면 이 어마어마한 수백조 기업 가치 자산 가치를 가지는 기업의 실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자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을 많이 받고 ROE가 그게 무지무지하게 높은 기업들의 자산 조사를 하면 자산이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0% 이상이 눈에 안 보이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 잡으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공사무실고 그거는 자산 가치에 정말 아이고 의미 없다 이거요. 테크놀로지 자체가 자산인 거죠. 맞습니까? 불가능한. 근데 이런 기업들은 뭔가요? 넷플릭스 이런 것도 그런 건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히 제조업 기업들에 비해서 좋은 게 뭔가요? 엔비디아도 사실 공장 없잖아.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영업이익률, 이익잉여금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되는 기업들입니다. 테크 기반 기업은.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기업들입니다.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세계시장 석권. 개발비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개발비 인건비 대비 어떤 터닝 포인트가 넘어서면 시장에서 장악하면 말도 못하게 그래서 ROE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거죠.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이 기반을 잡으면은 플랫폼 개발하는데 그 돈 얼마 들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보면 입이 딱 벌어지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무지무지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양호한 시점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배당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열심히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은 너무 당연한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은 돈이 넘칠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열심히 하면은 이 중에서 뭐가 줄어들어요? 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에쿼티가. 분모가 줄어드니 당연히 ROE가 졸라 높을 수밖에. 너무 쉽죠? ROE가 분자 나누기 분모, 분자가 R, 분모가 E니까. 그래서 애플을 보면은 10년 동안 6천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2024년 작년에 애플의 순이익 1천억 달러인데 회계상 자기 자본은 6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분모가 그만큼 적은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자본이 그래서 애플의 자기 자본이 애플 시총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BR도 무지하게 높을 수밖에 없고 ROE가 거의 피 나온다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 상장 기업들 ROE가 얼마겠어요? 한국 상장 기업들의 평균 ROE가 애플의 ROE가 보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거를 한국 기업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도 ROE를 올려야겠다. 가랭이가 찢어져서 죽습니다. 한국 산업 전체가 죽어요. 기업의 성격 자체가 다른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태반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화국이에요. 제조업이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애플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 된다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안 되는 겁니다. ROE 높이기 전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ROE를 높이려고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ROE를 높이기 위해서 나서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경쟁력 약화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OE를 높이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졸라 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이 자산 매각. 그 다음에 은행 차입 증대. 은행에서 빌린 돈 많아지면 또 이익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또 ROE가 늘죠.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이 저런 방법을 부분적으로 다 씁니다. 삼성전자가 한 일이 그거잖아. 삼성전자가 리턴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 절감 무지하게 했고 그 다음 비핵심 자산 매각. 심지어 삼성 서초동 본사도 내놨으니까 토지, 공장 부지, 빌딩 등 매각. 이게 삼성이 한 일이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을 통틀어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재무 기반 경영. 기중심 경영이 아니고 재무중심 경영이라고 그토록 비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렇게 삼성을 재무중심 경영을 했다고 왜 비판하죠? 본원적 경쟁력이 점점 고사 상태로 가니까 본원 경쟁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건 삼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들 상장 기업들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본원 경쟁력을 죽이는 대가로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생활비를 갖다 드리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마마님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쉽죠?